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노마드의 인문산책이라는 코너를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 첫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것인데요. 인문학의 제 분야, 즉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미술 등의 인문고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통찰, 지혜를 담아내는 에세이 컬럼 형식의 영상들이 될 겁니다. 다양한 형식의 컨셉으로 찾아뵐 터인데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산책 첫 번째 영상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멤버십 회원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하게 되면요, 20세기 전반에 크게 활약했던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어떤 때에는 화가라기보다는 이분은 철학자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이분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문산책 코너에서 이분의 작품들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르네 마그리트가 작품 만드는 원리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페이즈망이라는 단어인데요. 대페이즈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전혀 다른 상황이나 환경에 옮겨놓는 기법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익숙한 물건들에게는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페이즈망 기법은 본래 사물을 그 사물이 있었던 맥락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맥락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들이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산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컵과 우산이 같은 맥락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는 물건들이죠. 컵의 경우는 보통 식탁에 놓여 있거나 음료를 마시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상황에서의 컵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그리트는 이 컵을 우산 위에 배치를 시켜놓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마그리트는 이처럼 전혀 관계없는 낯익을 사물들을 의외의 장소에 배치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충격 또는 신비감을 유발시키고요. 감상자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작품의 해석의 단서는 제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헤겔의 휴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산과 컵을 그려놓고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소환시켰는데요. 아시다시피 헤겔은 독일의 철학자죠. 우리가 흔히 헤겔 철학의 방법론적의 원리를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정, 반, 합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떤 사건을 정이라고 규정하면 그와 모순되는 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과 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겔의 정반합의 변증법의 원리인데요. 헤겔의 변증법을 이해하고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뭔가 해석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컵과 우산은 서로 모순이 되는 사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컵과 우산은 모두 물과 관련이 되어 있죠. 컵은 물을 받아내는 도구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산은 물을 거부하는 도구입니다. 가만 보니까 두 도구는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을 담는 것, 하나는 물을 거부하고 배제시키는 것.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감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사실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애증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령 진보와 보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모순되는 사상들입니다만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 안에 모순되는 상황으로 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순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런 모순을 불편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그 모순은요, 새로운 합을 향하여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창출해내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모순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모순을 배격하거나 걱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과 반의 모순은요, 아주 큰 운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은 그 자체가 발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그리트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런 그림인데요. 마그리트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 골콘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중산모를 쓰고 레인코트를 입고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는 신사들이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이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있는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는 점잖게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평소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공중에 신사들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아주 생경한 낯선 느낌을 우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화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렸지? 우선 중산모를 쓴 남자들이 누구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행히 작가가 이 중산모를 쓴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중산모를 쓴 남자는 익명의 보통 남자를 의미한다. 나는 중산모를 착용한다. 내 자신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중산모를 쓴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개성 또는 특성이 사라진 채 이름 모를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중 속에 묻혀있는 현대인들을 표현한 것이겠죠. 모두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아주 쓸쓸하고 고독해 보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중산모를 쓰고 있는 이 어떠한 사람들도 서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요. 산업화 시대의 고독한 대중 또는 군중 속의 고독을 형상시켜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마그리트가 아직까지 살아서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는 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단계를 지나서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중부양하는 듯한 인물들이 모두 다른 모양으로 그려놨을 것입니다. 요 사이는 사람들이 대중의 하나로 익명성의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을 공중부양시켜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면 가득 채우고 있는 중산모를 쓰고 있는 이 남자들은 대중 속에서 자신의 개성과 고유함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요, 공중부양인가 내리는 비인가? 자, 지금 이 남자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비처럼 내리고 있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찬찬히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현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벽의 그림자를 꼼꼼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공간 속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특히 마그리트의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 작품의 제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골콘다입니다. 골콘다는 인도의 고대 왕국의 수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가 번역했을 때 다이아몬드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북 같은 도시, 즉 부와 풍요가 넘쳐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알고 그림을 다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 신분 상승과 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적어도 늘 마음만은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남들보다 높이 공중부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차를 몰고 그래서 더 높은 지위로 공중부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물을 담아내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상황, 갈등들, 모순들에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고요. 단숨에 공중부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반합, 이 원리 속에서 나옵니다. 이 모순들, 이 부조리한 현실들 속에 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지고 볶는 듯한 현실 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순들을 끌어안고 하나씩 아파하면서 합의 원리를 향해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바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중부양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순들과 부조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